자, 이번 시간에는 제염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그 염화나트륨 결정은 가장 일반적인 염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화나트륨 소금은 식생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화학 공업에서 중요한 원료 물질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소금은 바닷물이나 암염 또는 함수호라고 해서 솔트 레이크라고 하는 이런 함수호에서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암염은 고체상으로도 생산이 되지만 바닷물이나 함수호에서 소금 제조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이 소금 제조는 농축을 시키거나 분리하는 공정을 거쳐서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염 방법에 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염이라고 하는 거는 해수를 가열 농축해서 탄산칼슘으로부터 석출되기 시작해서 염화 마그네슘이 녹아있는 그런 간수가 남게 되는데, 여기 해수에서 소금을 제조하려면 대부분이 수분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수분기를 제거를 하고 그리고 소금과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이 제염에 해당되는 것은 크게 자연법과 천일제염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법이라고 하는 거는 천일제염법이 도입되기 전에 적용됐던 그런 기술입니다. 간단하게 바닷물의 염도를 높인 다음에 끓여서 소금을 생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천일제염법은 햇빛과 바람으로 수분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생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염법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일단 우선 천일제염법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천일제염법에 해당이 됩니다. 이 천일제염법은 햇빛과 바람으로 수분을 증발시키면서 소금을 생산해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서해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전통적인 제염법이 이 천일제염법인데,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하는 그런 제염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천일염전은 저수지, 증발지 그리고 결정지의 순서대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천일제염법 외에도 기계식 제염법이 있습니다. 이 기계식 제염법은 우리가 해수농축법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기계식 제염법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증발법, 동결법, 용매 추출법, 그리고 이온 교환 수지막법 등이 있습니다. 먼저 볼 거는 진공 증발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진공 증발법이라고 하는 거는 증기의 잡열을 이용을 해서 효율성을 크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때 비응축성 가스, 응축되지 않는 그런 가스는 진공 펌프로 제거를 해주고요. 이때 이 진공 증발법 같은 경우에는 열 효율은 좋지만 입자의 크기가 크지 않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증기 압축식 증발법입니다. 가압식 증발법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증기 압축법 같은 경우에는 이 증발식 증발조에서 발생한 증기를 압축기에다가 넣은 후에 단열 압축에 의해서 온도를 상승시켜서 이것을 액체의 가열용 증기로 공급을 해서 얻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면 증발관 내에 있는 그 가열관으로 이렇게 보내줬을 때 이때 포화 온도에서 가열 면상에서 응축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고 있는 많은 그 기화 잡열 같은 경우에는 가열관을 통해서 가열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초기에만 이 열원을 비등을 시켜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 압축기에 의해서 동작을 하는 그 에너지만 있다면 계속해서 그 비등하고 있는 부분은 가능해지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증발법에 비해서 그 경제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중연소법이 있습니다. 해수를 액중연소식 증발 장치를 사용해서 농축을 하고 생성한 슬러리를 증발 건조해서 소금을 제조하는 그런 방법으로 미네랄이나 흡습 방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식탁염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액증연소법이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물 같은 그런 액체에 통과를 시켜서 연소물을 처리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온 교환막 제염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바닷물 속에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전하를 띠고 있는 이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듐 이온이라든지 염화 이온이라든지 마그네슘 이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 이온들에 대해서 선택적 투과성을 가진 이온 교환막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온 교환막 제헌법이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이온만을 통과시키는 양이온 교환막이 있고 음이온만 통과시키는 음이온 교환막이 있는데 이거를 교대로 배열한 전기 투석 장치에 바닷물을 넣은 후에 양쪽 전극을 통해서 전류를 흘려주면 각 이온들이 서로 반대되는 전극을 향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기 투석의 원리로 이온 교환막의 이온에 대해서 선택적 투과성을 이용을 해서 해수의 그 97% 이상이 해당이 되는 수분들을 다 제거하는 대신에 3%에 해당이 되는 염분을 직접 추출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온 교환막의 원리는 해수의 농축 그리고 탄염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온 교환막 제헌법을 활용을 하면 고순도의 식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용액의 농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퍼센트 농도에 대해서 보면 용액 100g 중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을 우리가 퍼센트 농도다라고 하죠. 그래서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퍼센트 농도.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고 있는 것이 이 퍼센트 농도입니다. 이 용액이라고 하는 거는 용매와 용질의 합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금을 물에 용해시켰다 그러면 물이 용매가 되는 거고 소금이 용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금물 자체가 용액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퍼센트 농도는 용액 100g 중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이다라고 했을 때 몰 농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몰 농도는 용액 1리터 중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예요. 그래서 이 몰수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조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몰수라고 하는 것은 N은 여기 대문자 W분의 스몰 w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스몰 w라고 하는 거는 시료의 질량이고 대문자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그 시료가 1몰일 때의 몰질량 또는 화학식량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NaCl이다라고 했을 때 이 NaCl은 1몰, 즉 1몰의 몰질량이 58.5g에 해당이 됩니다. 1몰일 때 우리가 화학식량으로 나타냈을 때. 그런데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그 NaCl이 5.85g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0.1몰이 있는 거죠. 1몰일 때 58.5g인데 내가 5.85g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 자체가 0.1몰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W, 스몰 w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실제 질량이고 여기 이렇게 대문자로 쓰여 있는 것은 1몰일 때의 화학식량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몰수라고 표현을 해주는 건데요. 여기에 용질의 몰수를 용액의 부피로 나눠주는 것, 요거를 우리가 몰 농도라고 합니다. 이때 이 몰 농도는 온도에 따라서 이 용액의 부피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몰 농도는 온도에 따라서 농도가 달라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실험실에서 그래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거는 몰 농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몰 농도의 정의는 용액 1리터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고 몰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몰 농도는 얘기를 했고요. 이제 몰랄 농도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몰랄 농도 같은 경우에는 용매 1kg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예요. 예를 들어서 용매를 우리가 물을 활용을 했다라고 하면 물 자체만의 질량이 1kg일 때의 용질의 몰수입니다. 그래서 이 몰 농도와 몰랄 농도는 그 용액의 부피를 따지는지 아니면 용매의 질량을 따지는지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용질의 몰수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몰 농도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따라서 용액의 부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피가 달라지면 몰 농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몰랄 농도 같은 경우에는 질량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온도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몰랄 농도 같은 경우에는 용매의 질량 1kg 분의 용질의 몰수로 나타낸 것이 바로 몰랄 농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몰 농도와 몰랄 농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볼 거는 바로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순수한 물에 끓는 점과 어는 점, 그리고 거기에 어떠한 용지를 넣었을 때의 끓는 점과 어는 점이 차이가 납니다. 끓는 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원래 끓는 점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끓는 점 오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어는 점은 원래 기준 물의 어는 점보다도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는 점 내림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용액의 끓는 점은 순수한 용매의 끓는 점보다도 몰랄 농도에 비례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몰랄 농도입니다. 그래서 용액은 순수한 용매의 끓는 점보다 몰랄 농도에 비해서 높아지고, 용액의 어는 점은 순수한 용매의 어는 점보다 몰랄 농도에 비례해서 낮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농도에 비례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 이게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상수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끓는 점 오름이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나냐면 이 몰랄 농도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 비례해서 끓는 점이 올라가고, 어는 점도 마찬가지로 몰랄 농도에 비례해서 어는 점이 내려가게 된다. 요거는 이제 각각 비례 상수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KB, KF라고 하는 거는 각 용매, 사용하고 있는 용매의 특성에 따라서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서 그 몰랄 농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각 어떠한 용지를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NaCl이다라고 하면은 이 NaCl은 물에 해리가 돼서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이온으로 이렇게 해리가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0.1몰랄 농도만큼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때 이 NaCl은 각각 Na 플러스 0.1몰과 Cl 마이너스 0.1몰이 나오기 때문에 용액 안에서는 전체적으로 0.2몰의 대략적으로 0.2몰의 효과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CaCl2가 똑같이 0.1 몰랄 농도만큼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해리가 되면 CA2가 플러스와 그 다음에 CL이 각각 하나씩 2몰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몰수에 해당이 되는 거는 3개, 개수가 3개, 3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0.3몰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 올 때 NaCl을 뿌리는 것보다는 CaCl2를 염화칼슘을 뿌려주는 이유가 이러한 효과가 있는 것도 이제 한 몫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몰랄 농도를 하고 있어도 이게 해리 됐을 때의 그 이온들이 얼만큼 해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농도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끓는 점 오름이나 어는 점 내림에 대한 부분들은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